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쌍둥이 동생이 결혼 석 달 만에 온몸에 멍투성이로 도망쳐 나왔죠. 시댁에서 견디기 힘든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그리고 언니인 주인공은 어떻게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줬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밤 11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언니, 살려줘. 동생 서윤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죠. 떨리고 힘없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차를 몰고 달려갔어요. 동생이 말한 주소는 시댁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서윤을 발견한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윤아. 동생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팔뚝에도 어깨에도 보랏빛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요. 눈은 퉁퉁 부어서 제대로 뜨지도 못했죠. 언니, 미안해. 나 못 살겠어. 서윤은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석 달인데 말이에요. 행복해야 할 신혼인데 동생은 지옥을 살았던 거예요. 저는 서은입니다. 서윤과는 일란성 쌍둥이죠. 얼굴은 똑같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어요. 서윤은 착하고 순했지만 저는 강하고 차가운 편이었습니다. 직업도 달랐죠. 동생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저는 변호사 자격증을 딴 후 법무법인에서 7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때린 거야? 언니, 말할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 서윤은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었죠. 시댁에서 당한 거지. 네. 응, 남편이? 남편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한 사람을 괴롭혔다고요? 도대체 그게 말이 됩니까? 병원부터 가자. 진단서 받아야 해. 안 돼. 그러면 더 큰일 나. 서윤은 제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 그냥 이혼하고 싶어. 조용히 끝내고 싶어. 제발. 저는 동생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 집안이 동생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동생을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켰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동생 옆을 지켰죠. 다음 날 아침 서윤이 깨어났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서윤아, 내가 대신 들어갈게. 뭐? 우리 얼굴 똑같잖아. 내가 내 역할을 할 거야. 미쳤어? 언니가 왜 그런 짓을? 증거를 잡아야 해. 내가 당한 일을 폭로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로 일한 7년의 경험이 있었죠. 어떻게 해야 악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 걱정 마. 나 약하지 않아.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건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복수를 다짐하는 미소였죠. 그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동생의 말투를 익히고 습관을 배우고 시댁 사람들 정보를 수집했어요. 특히 중요한 건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였습니다. 옷 단추에 달 수 있는 초소형 기기를 구매했죠. 언니, 정말 괜찮겠어? 물론이지. 그리고 서윤아. 저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 내가 100배로 갚아줄게. 약속할게. 이틀 후 저는 서윤의 얼굴로 시댁 문을 열었습니다. 지옥 같은 그곳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들어온 사람이 순한 양이 아니라 이빨을 드러낸 늑대라는 걸 말이죠.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시어머니 박정숙이 소파에 앉아 저를 노려봤습니다. 60대 초반, 파마 머리에 화장이 진했죠. 표정은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산책, 다녀왔습니다. 저는 서윤처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산책? 허락도 없이? 요새 버릇이 없어졌어.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당장 저녁 준비해. 7시까지 상 차려. 시계를 보니 이미 6시 40분이었습니다. 20분 안에 저녁상을 차리라고요? 시어머님 시간이 뭐? 내가 늦게 들어왔잖아. 빨리 안 움직여?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증거가 없었어요. 녹음기를 작동시키며 부엌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때 시아버지 김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오, 며느리 왔네. 어디 갔다 왔어?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제게 다가왔어요.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산책, 다녀왔습니다. 산책? 혼자? 젊은 여자가 밤에 혼자 돌아다니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참았어요.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예쁜 며느리 다치면 안 되는데. 그의 눈빛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이 남자가 서윤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요? 20분 만에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해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국이 짜.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다시 끓여. 지금요? 당연하지. 우리가 짠 국을 먹으란 말이야. 저는 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맛을 봤는데 전혀 짜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죠.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며느리를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수법이죠. 밤 10시 남편 김태준이 퇴근했습니다. 당신 왔어요? 응. 그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봤습니다. 저녁 드실래요? 아니, 회식했어. 그럼 씻으실 물 받아 드릴까요? 알아서 할게. 너 자. 냉담했습니다. 완전히 남남 같았어요. 이게 결혼 석 달 차 부부의 모습입니까?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서윤이 이 집에 시집 온 건 석 달 전이었죠.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태준을 만났대요. 조건이 괜찮았습니다. 35살 중견기업 부장, 연봉 5천만 원. 부모님은 경남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죠. 겉보기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 이틀 만에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 5시에 일어나라고 했대요. 밥 세 끼를 모두 며느리가 차려야 한다고요. 요즘 시대에도 그래요? 서윤이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답니다. 우리 집안 전통이야. 따라야지. 일주일 후엔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대요. 월급 관리는 시댁에서 한다고요. 시어머님,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싶은데요. 효도도 모르냐고 소리 지르셨어.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일 후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시아버지가 술 먹고 서윤의 방에 들어오려고 했대요. 태준이한테 말했더니 뭐래. 아버지가 원래 그러시니까 신경 쓰지 말래. 나만 조심하면 된대.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지키지 않다니요. 한 달 후 서윤은 이혼하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태준은 차용증을 내밀었대요. 이혼하면 3천만 원 갚아야 해. 차용증이요? 언제 그런 걸. 혼인신고할 때 서류에 도장 찍었잖아. 서윤은 그게 차용증인지 몰랐답니다. 속아서 도장을 찍은 거였죠. 그리고 석 달 후 서윤은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왔습니다. 온몸에 멍투성이가 된 채로요. 누가 때렸냐고 물었더니 말을 못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요. 지금 저는 그 집에 있습니다. 서윤 대신에 말이죠. 밤 11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님, 왜 들어오세요? 저는 몸을 일으키며 긴장했습니다. 단추에 숨겨둔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그냥. 며느리 괜찮나 해서. 김철수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비틀거리며 제 침대 옆에 앉았어요. 괜찮습니다. 나가주세요. 왜 그래? 아버지가 며느리 걱정하는 게 잘못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 요새 많이 힘들지? 아버지가 다 알아.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을 빼냈어요. 시아버님, 지금 술 드셨잖아요. 나가주세요. 에이, 이 사람아. 아버지한테 왜 이래? 순간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위협적으로 변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라고요. 그제야 그는 일어났어요. 버릇없긴. 태준이가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나 봐.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즉시 문을 잠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서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게 녹화되고 있었어요. 증거 확보 첫 번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 밥 해야지.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죠.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갈 떠서 내뱉었습니다. 이걸 국이라고 끓였어? 맛이 없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야? 다시 해. 저는 다시 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또 불만이었어요. 이번엔 싱겁네. 도대체 요리를 할 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건 괴롭힘이었습니다. 뭘 해도 틀렸다고 하는 거죠. 사흘 후 시어머니는 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며느리가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면 어떡해? 내가 맡아둘게. 시어머님, 그건 왜? 시어머니한테 순종도 못해?
이게 요새 젊은 것들 버릇이야? 저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물론 진짜 제 휴대폰이 아니라 서윤의 것이었죠. 제 진짜 휴대폰은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락은 우리 집 전화로 해. 알았지? 완전히 고립시키는 수법이었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제 통장을 요구했습니다. 월급 통장 내놔. 시어머님 그건 왜? 못 믿어? 내가 내 돈 훔쳐먹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싶어서요. 이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방식대로 해야지. 우리 집은 며느리 수입을 시댁에서 관리해. 대신 용돈 줄게. 월 10만 원 충분하지. 제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10만 원만 준다고요? 시어머님 그건 너무 뭐?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데 10만 원도 많아. 옛날 우리 때는 용돈도 없었어. 저는 결국 통장과 도장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 태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어머님이 제 통장을 가져가셨는데 그게 어때서? 제 월급인데 제가 관리하고 싶어요. 우리 집 규칙이 그래. 엄마가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해. 하지만 그만해. 시집 온 지 석 달밖에 안 됐으면서 벌써 말이 많네. 우리 엄마 말 잘 들어. 알았지? 태주는 화를 냈습니다. 아내 편이 아니라 어머니 편이었죠. 그날 밤 저는 몰래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서윤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석 달간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이 입금됐는데 모두 출금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개인 통장으로 이체된 거죠. 또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차용증이었어요. 차용인 서윤은 김태준에게 3천만 원을 빌렸으며 이혼 시 전액 변제할 것을 약속함. 날짜는 혼인신고 당일이었습니다. 서윤은 이게 차용증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저는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 확보 두 번째였죠. 열흘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밤에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는 문을 잠가뒀는데도 열쇠로 열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자니? 시아버님 왜 들어오세요? 그냥 이야기 좀 하려고. 그는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술 냄새가 심했어요. 나가주세요. 왜 그래? 아버지가 무섭니까? 그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밀쳤어요. 손 떼세요. 아이고 이 사람이 왜 이래?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소리 지를 거예요. 그제야 그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험악했죠. 너 버릇 없는 거 알아? 태준이한테 다 일러 바칠 거야. 좋아요. 그럼 제가 먼저 말하죠. 시아버님이 며느리 방에 밤마다 들어온다고요. 어머님께도 말씀드릴까요? 제 말에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화를 냈어요.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나가세요. 그는 욕을 내뱉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즉시 확인했어요. 카메라에 모든 게 녹화돼 있었습니다. 증거 확보 세 번째였죠. 다음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제가 협박했다고 말한 거예요. 물론 왜곡해서 말이죠. 여보, 며느리가 나한테 반말을 했어. 뭐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서윤이, 당장 나와.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태준이 모두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버님한테 반말을 했다며? 아닙니다. 시아버님이 제 방에. 뭐? 내 방은 무슨 내 방이야. 이 집 모든 게 우리 거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이 밤에 제 침실에 들어오시는 건 거짓말하지 마. 아버님이 왜 내 방에 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아버님이 교육하러 가셨겠지.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당장 사과해. 하지만 사과 안 해?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때리려는 거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때리시면 안 됩니다. 폭행은 범죄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했어요. 여보, 이 며느리 좀 봐. 완전히 돌았어. 남편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어머니께 사과해. 사과할 일이 없는데요. 뭐?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네. 시아버님이 제 방에 밤에 들어오신 게 문제예요. 아버지가 왜 내 방에 가? 그냥 확인하신 거잖아. 확인이요? 밤 11시에 며느리 침실에 들어오는 게 확인인가요? 태주는 화를 냈습니다. 당장 짐 싸. 이혼하자.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웃었어요. 그래, 이혼해. 차라리 잘 됐어. 좋습니다. 이혼하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 대답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뭐? 좋다고? 네. 이혼 합의하겠습니다. 대신 제 통장부터 돌려주세요. 그리고 석 달치 월급 600만 원도요. 그건 안 돼. 그 돈은 내가 이 집에서 쓴 생활비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생활비요? 제가 3끼밥을 다 해드렸는데요. 설거지, 청소, 빨래도 제가 했고요. 오히려 제가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이 버릇 없는 년이. 그리고 차용증도 무효입니다. 저는 차용증인지 몰랐어요. 속여서 도장 찍게 한 거예요. 녹음 파일도 있고요. 저는 블러핑을 쳤습니다. 그들을 동요시키기 위해서였죠. 거짓말이야. 내가 무슨 녹음을. 믿고 싶지 않으시면 법원에서 확인하시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 며느리 방에 밤에 들어오신 것도 다 녹화돼 있어요. 성추행 미수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뭐? 녹화? 시아버지의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거짓말이지? 카메라가 어디 있는데? 찾아보시겠어요? 요즘 카메라는 참 작아요. 단추만 하죠. 저는 웃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제 월급 600만 원 시어머님 통장으로 이체됐죠? 그거 횡령 아닌가요? 또 차용증을 이용해서 제가 이혼 못하게 협박하신 것도 공갈죄에 해당해요. 법률적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너 변호사야 뭐야? 태준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법률 상식은 좀 있죠. 요즘 인터넷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정체를 들키면 안 됐습니다. 당장 나가. 짐 싸서 나가. 좋아요. 나가죠. 하지만 제 돈은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고소할 겁니다. 고소? 해봐. 어디 해보라고. 시어머니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제가 이미 얼마나 많은 증거를 확보했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어요. 그리고 진짜 제 휴대폰으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사진, 녹음, 영상 파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어요. 이 가족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틀 후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서윤아, 미안해. 집에 돌아와. 엄마가 화를 푸셨어. 진짜요? 응. 그리고 내 통장도 돌려줄게. 너무 쉽게 포기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알겠어요. 내일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걸까요? 뭔가 꾸미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태준의 SNS를 조사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모두 뒤졌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태준의 페이스북 비공개 게시물이었어요. 친구 몇 명만 볼 수 있는 글이었죠. 결혼은 투자야. 석 달만 참으면 200만 원씩 들어온다. 1년이면 2,400만 원. 나쁘지 않지. 댓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형, 천재 아니냐? 키읔키읔키읔 며느리가 눈치 못 채? 아직은. 바보라서 몰라 키읔키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결혼 사기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범죄였던 겁니다. 저는 즉시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태준의 이메일 계정도 해킹했어요.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뚫었죠. 생일이었습니다. 정말 허술했어요. 이메일 내역을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레이 사업 계획 마이너스 결혼 투자 발신자는 시아버지 김철수였어요. 아들아, 이번에 잘하면 1년에 3천만 원은 벌 수 있어. 며느리 월급 2,400, 내 월급에서 절약한 돈 300, 그리고 보너스까지. 내가 결혼한 척만 하면 돼. 1년 후에 이혼하면 우리 3천만 원 그대로 먹는 거지. 차용증 있으니까 며느리는 한 푼도 못 가져가. 답장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완벽한 계획이네요. 근데 며느리가 눈치채면요? 눈치? 그 애가 얼마나 순진한데. 절대 못 알아. 그리고 만약 알면 협박하면 돼. 우리가 짜고 하는 거니까 증거도 없고. 저는 모든 이메일을 캡처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었어요. 결혼 빙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증거였죠. 더 놀라운 건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메일 기록을 더 뒤지니 과거 내역이 나왔어요. 레이 전 며느리 정리 완료 2년 전 이메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적이었다. 800만 원 확보. 다음엔 더 오래 버티는 애를 구해야겠어. 첫 번째, 전 며느리가 있었다는 건가요? 저는 더 조사했습니다.
태준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어봤어요. 전산으로 확인하니 2년 전에 결혼 기록이 있었습니다. 김태준과 이수진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한 기록이었죠. 저는 이수진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SNS를 통해서요. 그리고 직접 연락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태준 씨와 결혼하셨던 분이신가요? 네. 네. 누구세요? 지금 태준 씨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또 당하신 거군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씁쓸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요. 이수진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저도 당했어요. 똑같이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년 전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태준을 만났대요. 조건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시댁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시어머니가 제 월급을 가져갔어요. 6개월간 1,200만 원이요. 돌려달라고 했더니 차용증을 내밀더라고요. 결혼할 때 모르고 찍은 도장이 차용증이었던 거예요. 저도 똑같았어요. 맞죠? 그 집안은 이미 시스템이 있어요. 순진한 여자를 속여서 결혼시키고 월급을 빼돌리고 적당한 시점에 이혼하는 거예요. 차용증 때문에 며느리는 한 푼도 못 가져가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차용증은 합법적이고 생활비로 썼다고 우기면 끝이래요. 그리고 결혼 사기는 입증이 어렵대요. 그럼 그냥 포기하셨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었고 그냥 도망치듯 이혼했죠.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조심하세요. 그 집안은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이수진에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꼭 복수해 드릴게요. 당신 몫까지요. 저는 변호사예요. 증거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이미 증거도 충분히 모았어요. 이수진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가진 자료 다 드릴게요. 이수진은 저에게 모든 자료를 건넸습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 통장 거래 내역,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도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그 집안이 벌을 받는 걸 보고 싶어요. 우리는 동맹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맞아줬어요. 그래, 왔구나. 미안했다. 엄마가 화를 너무 냈지?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하자. 우리 가족이잖아. 가짜 화해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다시 저를 완전히 털어먹을 계획이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계획에 맞춰주는 척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들이 직접 범죄를 자백하는 순간 말이죠. 서윤아,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해줄게. 시어머니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옷 안쪽에 붙여둔 초소형 녹음기였죠. 밤 9시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부엌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몰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보, 며느리 1년만 더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한 2천만 원? 월급이 200만 원이니까. 그럼 2년이면 3천만 원이네. 태준이 결혼할 때 든 비용 500만 원 빼면 순수익이 2,500만 원이잖아. 맞아. 이번 며느리는 순해서 좋아. 전번 며느리는 6개월 만에 눈치챘는데. 그러게. 이번엔 2년은 버티게 해야지. 차용증도 있으니까 함부로 도망 못 갈 거야. 그래. 차용증 3천만 원이면 평생 빚쟁이지. 이혼해도 갚을 수 없을걸?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로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으니까요. 증거 확보 4번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준에게 물었어요. 당신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죠? 당연하지. 무슨 소리야. 태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럼 우리 사이좋게 살아요. 1년만이라도요. 1년? 무슨 말이야?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 1년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4명이었죠. 저는 조용히 저녁상을 차리며 관찰했어요. 이 사람들은 평범한 가족처럼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범죄 조직 같은 계획이 있었죠. 며느리를 도구로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서윤아, 다음 주부터 파트타임으로 일 좀 해볼래?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파트타임이요? 응. 편의점에서 일하면 월 6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 집 생활비도 보태지고 더 일을 시켜서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님, 저 이미 학교에서 일하는데 학교는 오후 4시면 끝나잖아.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하면 되지. 젊은 사람이 그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왜? 우리 가족 위해서 일하기 싫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 착하네. 내일 내가 편의점 사장님한테 말해둘게.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이들의 탐욕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생 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거의 다 됐어. 언니 조심해. 너무 무리하지 마. 걱정 마. 곧 끝날 거야. 그리고 이수진 씨도 같이 복수할 거야. 전 며느리 말이야. 전 며느리? 응. 그 집안이 2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대. 이번엔 확실하게 처벌받게 만들 거야. 저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기, 결혼, 횡령, 성추행, 미수, 공갈 4가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담당 형사는 제 자료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변호사시죠? 네. 제가 직접 조사한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증거면 기소 가능해요. 특히 이메일 내역과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네요. 언제 체포하실 건가요? 이틀 후 영장 발부받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이틀 후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시어머니가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경찰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박정숙 씨, 김태준 씨 계십니까? 네. 무슨 일이신데요? 사기, 횡령, 성추행, 미수, 공갈 혐의로 체포하러 왔습니다. 영장 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내밀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사기?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충분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잠깐만요. 뭔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제가 고소했습니다. 뭐? 3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저는 서윤이 아닙니다. 서윤의 쌍둥이 언니 서은이에요. 변호사고요. 뭐라고? 태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서윤이가 당한 일 제가 전부 증거로 확보했어요. 그리고 이수진 씨 것까지 포함해서요. 전 며느리 기억하시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인연이. 욕설도 녹음되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추가 혐의로 모욕죄도 붙을 수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녹음기 앱이 작동 중이었죠.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가시죠. 잠깐. 이건 함정이에요. 우린 아무 잘못도. 시어머니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시죠. 증거가 명확합니다. 경찰은 3사람을 연행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들이 차에 타는 순간까지 말이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생에게 전화했어요. 서윤아, 끝났어. 정말? 응. 지금 경찰이 다 데려갔어. 앞으로 법적 절차만 남았어. 언니, 고마워. 서윤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울지 마. 이제 내가 당한 일 제대로 처벌받게 할 거야.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검사는 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수진 씨 진술서도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수진의 진술서를 제출했어요. 그녀도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죠.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이메일, 녹음, 영상, 통장 거래 내역 모두 있어요. 좋습니다. 기소하겠습니다.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김철수, 박정숙, 김태준 3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해자 서윤 씨의 쌍둥이 언니 서은 씨이시죠? 네, 맞습니다. 왜 피해자 대신 시댁에 들어가셨습니까?
동생이 당한 일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생은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상태였고 증거 없이는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라는 점을 이용해 잠입하신 건가요? 네. 그리고 카메라와 녹음기를 이용해 모든 범죄 행위를 기록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여보, 며느리 1년만 더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글쎄, 한 2천만 원? 그럼 2년이면 3천만 원이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이번 며느리는 순해서 좋아. 전번 며느리는 6개월 만에 눈치챘는데. 이 말이 나오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판사도 눈살을 찌푸렸어요. 피고인들, 이 녹음 파일이 사실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 박정숙은 말을 더듬었어요. 농담이었습니다. 그냥 농담. 농담이라고요? 검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이 이메일은 뭡니까? 피고인 김철수가 아들 김태준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며느리 월급 2,400 차용증으로 묶어두면 1년 후 3천만 원 순수익. 이것도 농담입니까? 그건. 시아버지 김철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김철수의 성추행 미수 혐의. 증인 서은 씨가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검사가 영상을 틀었어요. 시아버지가 밤에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는 장면이었습니다. 며느리 자니? 시아버님 왜 들어오세요? 왜 그래? 아버지가 무섭니까?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새빨개졌어요. 재판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무슨 오해입니까? 그냥 며느리 상태를 확인하려고. 밤 11시에 며느리 침실에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판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재판은 3차례 더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더 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피해자가 서윤과 이수진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대요. 하지만 그때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피고인들은 5년간 총 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최종 변론에서 밝혔어요. 첫 번째 피해자는 증거가 없어 포기했고 두 번째 피해자 이수진 씨는 1,200만 원을 빼앗겼으면 세 번째 피해자 서윤 씨는 600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총 피해액은 1,800만 원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김철수는 며느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시도했고 피고인 박정숙은 이를 묵인했으며 피고인 김태준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어요. 피고인 김태준 사기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2천만 원, 피고인 박정숙 횡령 및 공갈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김철수 성추행 미수 및 사기 공모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합니다. 피고인들의 얼굴은 참담했습니다.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김태준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박정숙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800만 원, 피고인 김철수 징역 3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구형보다는 낮았지만 충분한 처벌이었어요. 또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법은 결코 악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이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은 씨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 억울함을 풀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새 출발하세요. 네, 그럴게요. 서윤 씨는 괜찮으세요? 동생도 회복하고 있어요. 상처가 깊었지만 시간이 약이겠죠.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한 달 후 저는 시댁집을 방문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이었어요. 피고인들이 벌금과 위자료를 내지 못해서 집이 압류됐거든요. 많이 컸네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지옥이었던 곳이 이제는 그냥 빈집일 뿐이었죠. 저는 서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동생이 석 달간 고통받았던 방이었어요. 이제 끝났어, 서윤아.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과거의 악몽은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만 남았죠. 그날 저녁 저는 동생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언니, 나 이제 괜찮아.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예전의 밝은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웃으니까 언니도 기분이 좋네.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아니었으면 나 평생 악몽 속에 살았을 거야.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결혼 신중하게 해. 알았지? 응. 당분간은 결혼 생각 없어. 일단 나 자신부터 회복해야지. 서유는 학교로 복직했습니다. 아이들이 반겨줬대요. 선생님, 어디 아프셨어요? 응, 좀 아팠는데 이제 나았어. 서유는 다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웃음소리가 교실에 가득했죠. 이수진도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분위기가 좋았대요. 서은 씨 덕분에 다시 살맛나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기뻐요. 앞으로 행복하세요. 우리는 가끔 만나서 차를 마셨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끼리의 연대감이었죠. 피고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태주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 모범수로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출소 후에도 전과자라는 낙인은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박정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감옥에서 많이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김철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장 중형을 받은 거예요. 성추행 미수가 결정적이었죠. 그들의 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평판이 나빠져서 손님이 끊겼대요. 지역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결혼 사기 일가 총 3명 피해 제목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 명예, 자유 전부요. 탐욕의 대가였죠. 1년 후 저는 서윤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나 새로운 사람 만났어. 서윤이 수줍게 말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동료 교사야. 착하고 성실해.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해. 좋네. 이번엔 신중하게 해. 당연하지. 언니가 신원 조회 다 해줘야 해. 우리는 웃었습니다. 서유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웃음도 돌아왔고 자신감도 생겼죠. 언니는 요새 어때? 나? 바빠.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들어와서 판결 이후 저는 유명해졌습니다. 결혼 사기 전문 변호사로요. 많은 피해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 달에만 상담 요청이 17건이야. 다들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더라고. 많구나.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가 봐. 응.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지. 피해자들을 도와야 하니까. 저는 사무실을 새로 차렸습니다. 정의 법률사무소라는 이름이었죠. 작지만 의미 있는 공간이었어요. 이수진도 가끔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서은 변호사님, 오늘도 상담 많으시죠? 네. 다행히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도 뭔가 도움되고 싶은데. 그럼 상담 보조로 일해보실래요? 경험자니까 피해자들 마음을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경험이 큰 자산이에요. 이수진은 제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상담하며 위로를 주고 증거 수집을 도왔어요. 이수진 씨 덕분에 저도 용기 냈어요. 상담을 받던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당했지만 극복했거든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이수진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의 도구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었죠. 서윤도 학교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 수업은 뭐예요? 결혼과 법률에 대한 교육이야. 너희가 커서 속지 않도록 말이야. 서윤은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차용증이 뭔지, 계약서를 어떻게 읽는지, 사기를 어떻게 구별하는지요. 이런 거 진짜 중요한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교육은 예방이었습니다. 미래의 피해자를 줄이는 길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멍투성이로 도망쳐 나온 동생을 안았던 순간을 말이에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해냈습니다. 동생의 억울함을 풀었고 악인들을 처벌했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도왔죠.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악인들이 있고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언니 뭐 생각해? 서윤이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낸 일들 생각하고 있어. 대단하지? 우리. 응, 정말 대단해.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고 아팠지만 회복했으며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죠.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방송 출연 제의를 받았습니다. 결혼 사기 예방 특집 프로그램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결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서는 꼼꼼히 읽고 의심스러우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방송 후 상담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저도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비슷한 상황인데 어머니가 당하고 계세요. 저는 모든 분들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바빴지만 보람 있었어요. 서윤도 학교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우수 교육 프로그램상이었죠. 축하해, 서윤아. 고마워, 언니. 다 언니 덕분이야. 무슨 소리.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자매는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더 끈끈했죠. 이수진은 상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드디어 합격했어요. 축하해요, 이수진 씨.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죠? 당연하죠. 최고의 상담사가 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성장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섰고 더 강해졌으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죠. 그것이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악인들을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말이에요. 현재 서유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남편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존중해요. 결혼 2년차 딸 하나를 낳았죠. 이모, 이리 와. 조카가 저를 부릅니다. 뭐야, 우리 예쁜이? 이모는 영웅이야. 엄마, 구해준 거 맞지? 서윤이 조카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나 봅니다. 물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요. 영웅까진 아니고 그냥 언니가 동생 도와준 거야. 그래도 멋있어. 나도 커서 이모처럼 될 거야. 그 조카는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미래는 밝았습니다. 이수진도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번엔 확실해요. 서은 씨가 확인해줬잖아요. 맞아요. 신원 조회 완벽했어요. 좋은 분이더라고요. 드디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빛을 봅니다. 늦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